백 교수님, 민주당이 이렇게 공천 파동이랄까, 공천 대란을 겪으면서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정당 지지율에서도 네. 국민의힘한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렇습니다. 다 지금 역전이 됐어요. 뒤집혔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뭐 일부에서는 30대 중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40대로 올라가 네, 버렸습니다. 올라갔죠. 그런데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층을 누가 잡느냐고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충청권이 결정하는 지역이라고 예. 충청 지역이죠. 예. 네. 그런데 JTBC가 24일에서 25일 이 메타보이스 예, 의뢰했던 거죠. 예, 의뢰해갖고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중도층이나 충청권이 완전히 뒤집혀버렸다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충격적이죠. 지금 뭐 그 오차 범위 소위 말하면 오차 범위라고 하는 부분이 보통 3%에서 5% 이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벗어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청권, 소위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이 국힘 쪽 지지세가 지금 역전됐습니다. 완전 역전이 됐네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러브콜을 받는 부분이 이 무당층, 중도층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무당층, 중도층의 표심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사천 논란이라든가 공천 파동, 공천 잡음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 불합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서서히 지금 여론조사 표본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특히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다는 충청권, 그 다음에 중도층, 무당파 쪽에서 이 국힘 쪽을 지지하는 이런 어떤 여론조사 발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지금 계속 상향적인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 네. 민주당이 30, 5% 밖을 벗어났어요. 8%니까 네. 중도층을 보면은 이게 2주마다 조사를 하는 네. 모양이에요. 격주가 2주 전에는 민주당이 34%, 국민의힘이 29%예요. 네. 역전됐죠. 그런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민주당은 25%면 9%가 폭락을 네. 해보는 거 아닙니까? 대신 국민의힘은 3%가 올라갔고 32%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버렸지 않습니까? 벌써 이것만 하더라도 중도층에서 7% 차이가 그렇습니다. 난 거고 충청권을 보면은 2주 전에 민주당은 35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25로 떨어져 버렸어요. 10%포인트가 10%가 폭락하고 네. 국민의힘은 40이에요. 40. 충청권. 그러면 15% 이건 뭐 그냥 사실은 충청권이 지금 민주당에 휩쓸고 있었잖아요. 대전은 그렇죠. 8개를 전부 네.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그럼 충청이 뒤집혀진다 그 얘기 아닙니까? 충청이 28개인가 되거든요. 네. 지금 충청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황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이제 불출마를 했고 네. 징역 3년형을 1차 이제 선고를 받아서 이제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고 불출마를 선언을 했는데 지금 충청 지역, 대전을 비롯한 충청 지역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 민심, 유권자의 그 민심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건 뭘 의미하냐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에 지지를 해줬지만 과연 그 충청권,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에 돌아온 게 뭐였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배반 심리 같은 게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지금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어떤 그 사천 논란이라든가 공천 파동, 공천 잡음, 이런 비명, 그 다음에 반명, 친문, 그다음 친명 이런 형태로 이제 갈리면서 굉장히 그 통합 공천이 아닌 이런 부분에 뭐 일부에서 지지세까지 배신감을 느끼는 부분들이니까 중도층이나 무당층 같은 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돌아설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을 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 추세 지금 40여일 남은 이 지금 4월 10일 총선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충청권에서도 큰 정말 그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레볼루션 변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지금 국힘 쪽은 표정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보이스 조사를 보면은 이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네. 국힘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44로 똑같아요. 네. 그런데 민주당은 잘했다가 31%, 잘못했다는 60%. 그게 더블. 더블이에요. 네.
그런데 갤럽이 22일에서 23일 조사한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공천이 공정하다가 27%, 불공정하다가 53%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따블이지 않습니까? 거의 따블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갤럽에서도 국민의힘은 41%, 민주당은 40% 이렇게 지금 완전 여기도 뒤집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뭐 앞서도 다 얘기를 했지만 민주당이 이런 사천이랄까 미실공천 그리고 친명공천 예. 비명행사 이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고영신 TV를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정말 뭐 커리어라든가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또 굉장히 그 의식이 높은 분들이 보는 걸로 또 제가 듣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역대 선거에서도 공천 파동을 일으키는 당은 무조건 참패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위주의 이 공천은 일반 지지 진영을 떠나서 일반 지지세를 인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파급이 어떤 그 효과가 있냐면 중도 무당층에서도 야 더불어민주당 공천? 국힘은 공천이 참 깔끔하고 뭔가 자기 희생을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가지고 친명, 비명, 친문, 뭐 비명 이런 식으로 지금 당내 싸움을 하고 있고 이전 투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 국민을 지역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권력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이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어떤 의원 의정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구심이나 퀘스천 마크 이 의문점을 갖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지 진영을 떠나서 중도 무당파에까지 영향이 굉장히 미치는 형태가 지금 이 여론조사로 표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대표 역할 수행에 있어서도 이재명은 잘한다가 36%고 잘못한다가 61%. 거의 더블. 그런데 한동훈은 긍정평가가 52, 잘못이 42. 그리고 긍정이 훨씬 높아요. 훨씬 많다라는 거죠. 이런 점들을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들리는 이야기는 이재명 팀에도 전략팀들이 또 좀 있는 모양이에요. 네. 주변에. 그쪽에서는 일단 확실히 잘라버리면은 그게 2월 말 3월 초까지는 좀 시끄러울지 모르지만 3월 중순 가면은 다 끝나고 이미 그때부터는 지지율이 회복돼 갖고 상황 반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 반전 카드를 그 김민석이라든가 뭐 상황실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 김민세가 네. 여기서 뭐 반전 카드를 만들고 있다 이런 소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그걸 믿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그건 말이야 마사지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사한 거 그리고 그 자기 전략팀 비선 전략팀들이 올리는 그 보고서를 믿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공천 파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국민들이 쉽게 잊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불합리한 어떤 그 공천 파동이나 사천이라든가 뭐 밀실 논란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그 소위 말하면 라이벌 의식을 가지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공천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도 외면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비선 전략팀이라든가 이런 어떤 플랜팀이 가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크게 벗어날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천 논란이라든가 공천 파동이 이미 국민들의 각인이 돼버리면 설령 경선을 통과하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후보로 나오는 사람까지도 결국 영향이 미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밀실 공천의 결과 아니야? 사천에 대한 어떤 결과물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앞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지지세가 상대 진영에 대한 지지는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권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 상당한 근소한 차이로 이 공천 낙천이 갈리는 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결과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이 비선 전략팀이 있다고 하더라도 큰 줄기에 이런 어떤 거스르는 역행하는 부분이
국민들 뇌리에 박혀버린다?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기권 내지는 중도 무당파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상대 진영인 국힘 쪽에 지지를 해버리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공천 파동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 JTB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특히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깜짝 놀랄 내용인데 아마 이러한 현상들이 조금 더 여론조사 결과로 계속 나오면은 우선 민주당 후보들이 돌아설 겁니다. 그렇죠. 이재명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네. 이재명 뭐 당신은 아예 이선으로 빠져라. 아니면 불출마하라.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지금은 네. 공천을 지금 받아야 하고 그렇죠. 경선 중이니까 개딸들한테 미움받으면 그렇죠. 강성 지지층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이고 조용히 있는데 공천 딱 끝나면 이제 끝입니다. 이재명. 저 사람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살아야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어떤 그 논설위원인가도 앞으로 그 지역위원장들 몇 사람 들어보니까 이재명 오면 표 떨어지니까 지원 유세도 오라고 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내심을. 사실 그런 조짐이 왜 나오냐면은 사실 사법 리스크를 떠나서 너무 지나친 과욕을 부리는 공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분석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상대방을 끌어안는 포용력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감동을 주는 공천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기 캐스를 쌓겠다는 소위 방탄에 관련된 자기 몸조심하는 공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금 사천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이 자충수를 두는 이 공천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말이 지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월 말이잖아요. 네. 사실 3월 15일에서 20일 이전에 다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미 공천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중도층 무당파들의 비판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이 그 여론조사 표심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하는 걸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오히려 안 오죠. 지지자들이 예. 등을 돌리는 형국이 돼버리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위 불참을 하면서 이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이런 파국을 맞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거냐면 전국 단위로 고민정 의원이 지역구 유권자가 아니라도 평소에 고민정 의원을 좋아하는 분들에게까지 네.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그렇죠. 전국으로 번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충수 내지는 파국의 길로 가는 부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천 그다음에 공천 파동은 국민의힘 쪽으로서는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캐제를 부르면서 표정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